자치분권을 알려줘라! 네. 이번 시간에도 지방분권운동 대구 경북본부의 이창용 상임대표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네. 아까 보고 또 보면서 오랜만에 그래요. 뭐 계속 보니까 뭐 정도 들고 좋은 것 같습니다. 늘 해오시던 말씀이 이 지방분권운동, 자치분권운동은 미래지향적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해오셨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이게 미래지향적이신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 현재 이제 권력 갈등이 극심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부도 없고 정치권도 네. 못 푸는 것 같아요. 아하. 그 원인은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걸 놓고 이제 배타적으로 독점하려고 하는 정치 집단이 등장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지는 못하고 네. 오히려 갈등을 유발하고 그 원인이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데에서 네. 원인을 찾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네. 그런 거를 권력이 너무 집중되어 있어서 우리 사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권력을 분산하자는 얘기잖아요. 그거를 네. 이제 지방으로 분산하고 또 더 나아가서 마을 동네까지도 분산하고 네. 그거를 또 이게 주권 대리인들이 독점하고 있던 권한을 네. 어쨌든 지방에 있는 우리 시도민, 주민, 네. 국민에게로의 분산하는 거. 네. 이걸 저희가 이제 주장을 하니까 그런 제도로 가야 사회가 편안해질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그런 제도로 가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가 하자는 의미에서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것이고 이거는 네. 또 청년들의 미래하고 직결되어 있고요. 네. 우리가 또 여성들의 미래하고도 직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걸 이제 일상 속에서 자기 결정을 해야 이제 할 수 있어야 여성들의 힘이 강해지고 네. 또 청년들도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자기 지역에서 자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지역 사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말 미래지향적이라고 네. 밖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뭔가 결정할 권한이 생기면 청년 눈치 본다고 이것저것 막 가지고 오니까 우리한테 좋아진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나요? 그런 것보다도 이제 어쨌든 청년들이 우리가 지역에서 주요한 분야에 자기가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은 청년들이 그냥 의견을 내고 네. 그냥 청년들이 주도돼서 하는 거를 구상을 하는 단계지만 네.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딱 돼 있으면 분권화돼 있으면 네. 모든 분야에서 청년들이 자기가 문화 분야든 뭐 어쨌든 또 새로운 산업을 설계하든 또 자기의 새로운 어떤 구상을 할 때도 네. 지역 사회가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죠. 아니 최근에 지금 사실 지난 총선 때 네. 여야 정당들이 네. 청년 여성들을 영입한다고 그러고 했지 않습니까? 실제 그렇죠. 정의당에서는 20대 네. 여성도 지금 국회의원 맞습니다. 배치를 달아줬는데요. 네네. 실제적으로 지금 아마 성선진국 쪽에서는 네. 이미 우리는 지금 정당 가입이 미성년자들은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데 그쪽은 지금 10대들도 사실 학생들도 정당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네. 실제 지금 투표권은 뭐 사실 다 가질 수는 없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20대, 30대에서 정당에서도 심지어 강요까지 나오고 그렇죠. 네네. 일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당 활동 경험이라든가 그런 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네. 실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그런 활동도 못하게 이미 그 학교가 이제 정치 투쟁의 장이 된다고 해서 막아놨지 않습니까? 그죠? 네. 교사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부분에서 다 그렇게 막아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는 지금 최근에 뭐 주민자치법이 개정돼서 뭐 주민자치회도 없앤다고 이야기하는데 네. 주민자치회도 16세까지인가 뭐 가입하도록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것조차 지금 또 없애버리겠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런 어떤 그 마을 자치에 할 기반을 자꾸 듬듬 없애고 있는 거죠. 네. 마을이나 동네 자치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 청년들이라든가 여성들이 그런 데서 교육을 받고 민주주의 교육을 받아서 자기들이 정당 활동도 하거나 네. 이렇게 해서 자기 그 생활 정치에 뛰어들어야 더 큰 정치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경험 없이 그냥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제대로 된 그 자치와 분권 그리고 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없죠. 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 분권 차원의 그런 정치권뿐만 아니라 이 큰 그림을 봐도 이게 국회나 이런 데도 보면은 여성 정치인 지금은 그래도 약간 예전보다는 비율이 조금은 늘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인구의 절반은 여성인데 그 절반 안 되잖아요. 한 20% 됩니까? 그렇죠. 아니 뭐 20%도 지금 국회의원 비율은 20% 안 될걸요. 네. 근데 실제 여성들도 사실 그런 경험이 네. 정치 활동 경험이 사실 그 해볼 기회가 적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경험을 사실 자치를 통해서 해봐야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또 네. 그게 또 내려오면 시의원도 마찬가지고 기초자치단체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여성 의원들의 비율이 높아져야 되고 또 청년 거기에 따르면 또 전체 인구 비율로 따지면 청년들의 비율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청년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의원들이 자꾸 참여가 되고 나와야지 이게 문제가 좀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여성과 청년들이 그걸 정치권에서 요구해야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 시해 주는 식으로 전국구 비례대표 자리 한 자리 이렇게 얻어서 그냥 감시덕지할 게 아니고 네.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말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최근 들어서 뭐 우리 대표님께서 뭐 말자치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분권과 자치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분권 되면 자치가 또 되는 겁니까? 아니면 말자치부터 하면 분권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분권의 포인트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분권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로는 지방 정부나 의회로 네. 권한을 이양하는 중앙 정부로부터 이양하는 네. 또 국회로부터 이양하는 여기에 포커싱을 주어져 있는데 네. 앞으로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주권자가 살고 있는 데가 마을이잖아요. 그렇죠. 동네잖아요. 네. 우리가 각 지역에 그렇게 주권자들이 살고 있는 거기로 권한을 대폭 이양을 하는 네. 그게 바로 아까 제가 좀 생각하는 읍면동 자치단체화입니다. 네. 그러니까 읍면동은 어떤 공무원들이 중심이 되는 영역이 아니고 네.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지역 사회를 설계하고 기획하고 결정하는 네. 이런 데로 갔을 때 이제 여성과 청년들의 역할이 훨씬 많아질 거다 이런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분권은 기본적으로 주민 자치를 위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주민 자치가 아닌 분권은 네. 아주 제한적인 것이죠. 뭐 그래서 다 좋은데 그러면 저희가 지금 우리가 모든 걸 다 알 수가 없고 그만한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를 대변할 대표를 세워두는 거잖아요. 의원들. 우리가 자치를 이렇게 열심히 참여하게 되면 그들은 그러면은 뭐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금 아깝게. 그게 아니죠. 사실은 우리 대표들이 역할은 또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대표들한테 권한이 너무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할을 못 하는 거죠. 적정한 권력이나 결정권이 있어야 네. 정치인들도 잘 할 수 있고 네. 또 시민들 또 주민들한테 결정권과 권한이 있어야 우리를 대리하는 정치인들을 제대로 견제도 하고 통제도 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우리한테는 그런 권한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인들도 자기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활동할지 네. 그런 게 오히려 한계가 거기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 자치를 제대로 하면 또 읍면동 자치를 제대로 하면 정치도 어쨌든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오히려 갈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럼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 60년대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60년 전으로 돌아갈 뿐만 60년 전? 아니라 네. 거기서부터 이제 더 업그레이드된 모델을 네. 우리가 도입할 필요가 있다. 아니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저 베를린 밑에구 위에 네. 말고 밑에구 네. 이야기했지 밑에구. 않습니까? 평화의 소녀.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도 구의원들이 결국은 이제 구청장이 그 손상 설치를 존치하도록 했지만은 사실은 구의원들이 사실 시민단체라든가 시민들의 압력을 받아서 바꾼 거거든요. 네. 그런 역할들을 사실은 말자치나 이런 그 동네자치에서 해줘야 네. 사실 그런 기반이 있어야 그런 게 통로. 사실 우리는 지금 시군구 의원들하고 그런 네. 통로들조차가 네. 개별적인 통로지 그런 맞습니다. 공식적인 통로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그런 걸 말자치를 통해서 그런 시군구 의원들하고 네. 아니면 구청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지속적인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기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되게 들어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 구의원들,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한테 말 전체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이렇게 전달하고 이런 게 잘 안 돼요. 전부 다 개인 민원을 전달하는 거나 이런 거는 많은데. 민원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요. 네. 말 전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눌 시간도 잘 없고 구의원들하고 좀 이런 스킨십도 어려운 데다가 국회는 더 어려워요.
뭐 민원의 날 이래가지고 한 번씩 하기는 하더라마는 그것도 이 반대쪽 의견들을 그렇게 귀담아 듣겠나 이런 생각도 좀 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구의원들이 그 지역을 대표하려고 해도 네. 구의원의 역할은 사실은 입법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이렇게 제정하고. 조례를 네. 제정하든 법률을 제정하든 네네. 하여튼 그런 힘이 우리 시스템 안에는 없어요. 아. 그렇다 보니까 민원을 해결하는 정도에서 머무르고 마는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시군구 자치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고 또 그러니까 또 시도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 전체가 이제는 그 어려움이 있는 거죠.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읍면동 자치를 제대로 마을 자치를 제대로 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체가 상당히 체계를 잡아간다고 할까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을 자치가 되게 좋다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데 그렇다면 뭐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거나 염두에 두신 게 있으세요? 제도적으로 이랬으면 좋겠고 이런 모델이었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그냥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선진국은 이미 그런 데 기반해서 네. 선진화돼 갖고 우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년 이전에 그런 시도를 몇 년 하다가 거의 중단되면서 지금 이제 길을 못 찾고 있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마을 자치의 가장 핵심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주민들에 의한 입법권, 네. 조례 제정권이 주민들한테 있어야 된다. 네. 마을별로. 예, 읍면동비로 최소한. 주민 발안제 이런 이야기. 그것도 물론 들어가죠. 되겠네요, 발안과 투표를 할 수. 네. 이게 동네에 해당되는 문제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같으면 예를 들어 시군구, 시군구, 네. 그다음에 이제 대구시, 경상북도 또 대한민국에 대한 정치적 의사 결정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마을 단위에서 하자는 거죠. 그런 정도로 가면은 우리 사회가 획기적으로 바뀔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행정, 그러니까 네. 조직도 이제 주민들에 의해서 이제 네. 그 자치 조직을 네. 만들 수 있는 힘이 가져야 되고, 재정도 네. 지금처럼 보조금 뭐 몇 푼 네. 주면서 주민 자치를 하자, 이거는 넌센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독자 세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하. 그래야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 지역 사회를 어떻게 꾸려갈지를 계획을 할 수 있잖아요. 법 개정안도 한계가 그렇고 지금 이런 모든 우리의 법과 제도와 시스템들이 헌법도 마찬가지고 네. 지금 바꿔야 되는데 네. 새 옷을 이제 30년 전 옷인데 지금 그렇죠. 헌법도 그렇죠. 새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왜 새 옷을 안 주려고 한사코 이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지금 자치와 분권을 막는 5 네네. 빌런들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야기를 했죠. 그 사람들이 왜 이걸 한사코 막을까요? 아. 주민들 내지 국민들 시민들한테 권한을 주게 되면 자기들 권한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계속 하게 할 수 있는데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네. 걸 차단해놔야 네. 자기들이 계속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꾸 이게 일반 무지랭이 백성들이 자꾸 떠들면은 자기들이 피곤한 거야. 그러니까 자꾸 이제 막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니까 그게 정말 이게 정치인들이 판단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게, 그렇죠. 오히려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국민들의 입장을 제대로 수렴할 수 있어야 정치인으로서 큰 정치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큰 정치인이 안 나오는 이유가, 네.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어쨌든 의미 있는 결정들을 모아낼 수 있는 이 과정이 없다 보니까 네. 자기 정당의 이해나 자기 어떤 정치적 이해에 매몰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로부터 또 지탄의 대상이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권한이 너무 많으면 자기 일을 할 수도 없어요. 네. 우리 국회 가보면 국회의원들 각종 토론에 가서 인사말만 하고 빠져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네. 불필요하게 권한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거죠. 네. 대통령도 자기 권한의 3분의 1도 제대로 못 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왜 그리 집중해가지고 네. 임기 말 되면 또 욕먹고 말이죠. 또 힘들잖아요. 네. 그거는 권력이 너무 집중되어 있으면 부득이하게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네. 거죠. 저는 사실 그런 부분에서 세대적인 측면에서 네. 지금 뭐 586 세대가 지난 20-30년간 한국 네. 사회를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저는 20대부터 해가 30, 40 세대까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자치와 분권만을 통해서 네. 권력은 절대 그냥 얻어걸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정치하는 거지. 네네. 그래서 저는 30, 40대 이하 세대들이 네. 이 자치와 분권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해야 네. 자기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지금 586들이 갖고 있는 그런 권한들을 그 권력들을 스스로 쟁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결코 그 사람들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제가 정치인들 치고 자기 발로 그만두는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빼들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청년 세대 내지 여성들한테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586들이 가지고 있는 걸 빼들어 가십시오. 이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여튼 경험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1980년대의 그 민주화의 경험이 또 우리 2000년대 불과 얼마 전에 촛불까지 온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이뤄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분권에 대한 경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세대부터 충분히 경험을 잘 한다면 앞으로는 더 많은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시민들이 자취하는 욕구들도 이걸 빨리 분출시켜서 그걸 경험으로 연결시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청년과 여성들이 자취와 분권을 추진하는 정당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정당을 만들어서 저는 아까도 권력을 스스로 쟁취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정치 지금 현재 지금 그 양당 대립이 그 큰 대립을 하면서 지금 한국 정치를 퇴보시키고 있는 이 정치 상황을 저는 타개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야, 이 말씀 나누다 보니까 앞으로도 할 일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이창용 대표님 모시고 우리 분권의 미래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